우리의 노후, 사실상 여기에 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무려 1,0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정말 거대한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 베일에 쌓인 국민연금의 진짜 속내, 그 전략과 미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숫자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1,000조 원, 1,000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거의 2배예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렇게 돈이 많다는 건 국민연금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민연금이 우리 10조 원어치 주식 좀 팔아야겠어 라고 한마디만 하면 시장 전체가 그냥 얼어붙는 거예요. 왜냐? 모든 투자자들이 거인이 움직인다 하면서 그 뒤를 따라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파급력은 10조 원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인, 이 국민연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최근에 국민연금이 보여주는 새로운 행보, 그 전략이 시장에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투자 전략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그런 조용한 관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아예 전 세계를 무대로 띄는 아주 역동적인 글로벌 투자자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면요. 이건 거의 혁명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자산의 70%를 국내에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60%를 해외에서 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중심으로 이 무게의 추가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유연성이에요. 전에는 국민연금이 약간 기계 같았어요. 주가 올랐네? 그럼 정해진 만큼 팔아야지. 이런 딱딱한 원칙에 꽁꽁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족쇄를 스스로 딱 풀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주가 상승기에 그 이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싹 다 챙기면서 엄청난 수익을 냈죠. 이건 사실상 외부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수익률이 최우선이다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숫자가 딱 보여줍니다. 작년 한 해의 수익률이 무려 18%. 18%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연기금들 다 제치고 달성한 압도적인 세계 1위 성과였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던 게 그냥 주식만 잘 골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은요,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돈만 넣어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이, 경영 제대로 하셔! 하고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인 주주가 된 거죠. 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죠. 그때 오너 일가의 스캔들이 계속 터지면서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곤두박질 치고 있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국민연금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경고장을 날렸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요. 그런데 경영진이 꿈쩍도 안 하니까 압박 수위를 확 높인 거죠. 그 경고장을 아예 공개해버리고 SNS에도 올리면서 여론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반대표를 던지면서 정면으로 딱 부딪힌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오너 리스크 우리가 막겠다고 나서니까 시장이 완전 환호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주주 가치를 지키는 행동이다. 이런 평가가 쏟아지면서 대한항공 주가가 그야말로 수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국민연금 이사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2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앞으로 기업 경영에 더 깊이 관여해서 우리 주주들 이익 확실하게 챙기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파수꾼의 역할이 훨씬 더 세진다는 신호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국민연금이 그리고 있는 미래, 이 야심차고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비전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국민연금, 과연 코스닥에 본격적으로 투자할까? 기술주들이 많아서 매력적이긴 한데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다들 주목하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 왜 망설이는지 그 이유는 사실 명확해요. 코스닥이 워낙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안정성이 생명인 연금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죠. 그런데 여기서 국민연금이 아주 재미있는 수를 둡니다. 공을 정부 쪽으로 휙 넘겨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시장 안정시킬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우리도 투자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하고 조건을 건 거죠. 자, 혹시 여러분 개인 퇴직연금 수익률 확인해 보셨어요? 아마 대부분 2에서 3%, 이 정도일 겁니다. 은행이자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죠. 근데 국민연금은 어떠냐?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이 거의 10%예요. 이거 뭐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하늘과 땅 차이죠. 이 엄청난 차이를 어떻게 좀 해소해 볼까? 여기서 국민연금 이사장의 아주 대담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습니다. 바로 퇴직연금 기금화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전 국민의 퇴직연금을 싹 다 모아서 국민연금처럼 하나의 거대한 펀드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굴리면 수익률을 확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 가장 논쟁적인 제안일 겁니다. 아니, 수익률이 최우선인 국민연금의 돈을 가지고 공공주택 사업에 직접 투자하자? 이건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에요. 이게 그냥 돈만 빌려주고 이자 받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길게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좋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으니 좋은 거죠.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모델인 셈입니다. 수익성과 공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깨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이 거대한 금융기관의 변화, 이 진화가 그래서 나한테, 내 직업과 내 미래에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보니 모든 공격적이고 새로운 전략들, 이게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리 자식 세대, 더 나아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연금 고갈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게 하는 것. 한마디로 21세기가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연금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그냥 덩치만 큰 조용한 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의 경영을 바꾸고 심지어는 국가의 미래 정책까지 흔들면서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아주 강력하고 스마트한 플레이어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거겠죠. 오직 수익률만 보고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더 넓은 공공의 이익도 함께 챙길 것인가? 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거인, 국민연금은 앞으로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방향키는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우리들의 관심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